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말도 안 되는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킨 어제 윤석열 검찰은 주목할 만한 두 명을 불러들였습니다. 한 명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었고, 또 한 명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경쟁을 본격적으로 벌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었습니다. 자,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송철호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그리고 본선 경쟁에서 송철호의 경쟁자였던 김기현이 한꺼번에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과거 공안부였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데 악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명을 다 불렀습니다. 특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어제 오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러 갔다가 문전 박대당하고 상당히 불쾌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오후 2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 한 증언들을 보면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특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수첩에서 조국 이름을 봤다고 했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메일이 주고받았는데 김기현의 비리 의혹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방송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하자, 그리고 실제로 방송에 그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찰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이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받았습니다. 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조국 전 장관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자, 31일 오늘 검찰 등에 따르면 임동호가 진술했던 내용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8시간 동안 임동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세 번째 조사를 마쳤습니다. 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검찰 조사 전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 메모에서 임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이라고 적힌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임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이라고 적힌 이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봤다고 기자들한테 말했습니다. 자, 조국 이름이 직접 거론됐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앞 로비에서 기자들과 조사 이전에 만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송 부시장 노트에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한 전 수석 이야기는 못 받고 조국 수석만 있었다. 임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임동호 전 최고위원, 울산에서 잔피가 굵은 울산시당 위원장 출신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냈습니다. 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 송철호 변호사와 당내 경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 전 최고위원이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임동호 전 최고위원, 지난해 2월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지만 송철호 현 시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한병도 전 수석이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를 언급하며 경선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한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이직을 제공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오늘 구속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을 보면 송병기 부시장이 지금 나와 있는 청와대의 전 현직 공무원과 함께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송병기 부시장은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일했던 백원우, 이광철 등등은 공무원으로서 이 공직선거법을 어기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라는 공소시효에 맞추기 위해서 이 백원우, 이광철 등의 공범으로 공소장에는 적시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송병기 부시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영장심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장 공소장에는 분명히 청와대와 공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대해서도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재차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수첩에는 임동호의 이름과 함께 자리 요구, 임동호 제거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임동호의 진술에 따라서 이제 검찰의 칼날이 조국 또는 그 위선으로 갈 확률도 높습니다. 조국이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임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석이 얘기했다. 이렇게 수첩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조국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이날 소환했습니다. 자, 이 김기현 시장은 상당히 충격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이 김기현 시장이 했던 말을 보면 이 방송을 통해 공격하라는 이메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공격하라. 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어제 11시쯤 밤 11시쯤 조사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울산시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내부 정보까지 가지고 때로는 방송을 통해서 공격하라는 이메일도 주고받은 정황이 검찰이 추가로 확인한 증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2달 전인 2018년 4월 울산 지역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김기현 전 시장이 소유한 부동산이 KTX 울산역 사이 도로사업부지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 김기현 전 시장 당시 울산시 고위공무원을 지냈던 관계자는 선거 직전 김 전 시장 의혹을 집중적으로 방송했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발언들을 보면 그러니까 김기현 전 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한 말입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 내부 정보를 가지고 공격하라 이런 이메일이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이 방송을 탔다.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제 어디까지 청와대 어디까지 윤석열 검찰의 칼날이 갈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